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컴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자, 벌써 오늘 7회차예요. 그죠? 컴퓨터 기초 7회차인데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그림판에서 토끼도 그려보고 뭐 표지판, 교통 표지판도 그려봐서 이제 저장도 하고 했죠. 그 저희가 이제는 파일이 뭔지 폴더가 뭔지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일단 파일이라는 거는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뭔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저장해 둔 애들은 전부 다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폴더는 이런 파일들을 보관해 둘 수 있는 보관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과 폴더를 만들었으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거나 또 삭제하거나 또는 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기초를 뭐 USB로 옮긴다던가 이거는 이동이 되겠죠. 그죠? 이동이나 복사나 비슷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면 복사겠죠. 이동은 여기에는 있는데 저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없어지니까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게 이동이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 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면교육 만약에 이제 저희 7월달 대면교육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교육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대면교육식 교육장에서 저장되었던 파일이나 폴더 등을 USB로 가져가셔서 이동시켜 놓으면 교육장에 PC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나만 볼 수 있게 수업 중에 열심히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땐 가져가시는 거죠. 그죠? 이동식 저장 장치에 가져가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탐색기랑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 폴더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폴더는 바탕화면에서,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폴더는 내가 만들고 싶은 위치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 하시면 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안에서도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PC 안에 만들고 싶다. 그럼 내 PC 안에 문서 안에 여기다가도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 만들면 이렇게 생겨요. 폴더는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고, 지우실 때는 역시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폴더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컴퓨터 기초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이름 없이 만들었더니 새 폴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죠. 지금 계속 오른쪽만 클릭했어요. 지울 때도 오른쪽 클릭, 만들 때도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이름 바꿀 때도 오른쪽 클릭.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 안에 그림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폴더는 만들어 놨는데 저장되어 있는 게 없을 경우 이렇게 비어 있죠, 속이. 그래서 7회차라는 폴더를 만들어 봤어요. 컴퓨터 기초 안에 우리가 한번 지금 저장한 걸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연습장, 연습 워드패드 이런 거 텍스트 문서는 메모장에서 만들어서 저장한 파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바다, 토끼 이런 것들은 바다나 신선호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자료죠. 그림 파일. 그 다음에 토끼하고 표지판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림판에서 만들었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림 파일은 JPG 파일도 있고 PNG도 있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토끼, 표지판, 신선로, 바다 얘네들은 그림 파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식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워드패드에서 만든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앞에 그림에 따라서 요건 설명만 들으세요.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파일 이름 앞에마다 그림들이 조금 틀리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 번 보시게 되면, 아, 이거는 그림 파일이고, 요거는 메모장으로 만든 파일이고, 요거는 워드패드 파일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돼요. 제가 몇 개만 더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 그냥 파일에 저장을 바탕화면에 하는 거죠. 우리 바탕화면에 저장하실 때는 위치, 그쵸? 위치가 중요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 컴퓨터 기초였죠? 이름은 뭘로 할 건지, 파워포인트. 아이고, 이렇게 저장했으니 닫으면 돼요. 몇 개 더 해볼게요. 제가 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엑셀을 열어놓고, 엑셀도 파일에 저장 똑같아요. 저장하는 방법. 그럼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잡아놓고 또 원하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까지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얘도 닫고 제가 계속 저장해서 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마지막 우리 문서 작성하는 한글 파일, 물론 뭘 쓰고서 저장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일단 저장만 쭉 하는 거예요. 자, 파일에 여기도 저장하기 있죠. 저장하기는 무조건 다 파일 안에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 들어오셔서 또 컴퓨터 기초 떠닥 하고 더블 클릭하면 저장 위치가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 안으로 들어온 상태고, 한글. 자, 제가 지금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좀 전부 저장을 했죠.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림이 달라요. 앞에 그림이. 그죠?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 컴퓨터를 좀 쓰시다 보면 앞에 그림에 따라서 무슨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파일인지 구별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반이기 때문에 주로 메모장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지만, 문서 작성반이다 그러면 계속 이 한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엑셀반이다 그럼 전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들로만 봐서도 이제 어떤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될 거고, 지금처럼 만들어서 직접 저장한 것들은 모두 다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한번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폴더는 뭔지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파일과 폴더의 개념은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기초반이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기초반 만들어 놓고 저기다만 계속 저장을 하죠. 근데 컴퓨터를 조금 쓰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사실 안 해요. 지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 안에 여러 개의 폴더들, 파일들이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엄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그 파일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 저장을 해둔 상태고, 그죠? 각각 해당되는 것들에 다 있어요. 뭐 기타에 들어가면 뭐 기타 거 있고, 뭐 각각 프로그램 이제 수업할 때마다 만들었던 거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했던 파일들 쭉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은 바탕화면 분이 잘 모르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디에다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예전에 저장했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지? 이것도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컴퓨터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들, 위치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시려고 하면 탐색기라는 것을 우리가 써요. 탐색기. 제가 이걸 좀 위로 옮겨볼게요. 탐색기. 탐색기는 뭐냐면 우리 컴퓨터 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얘는 뭐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들을 훑어보기 위한 게 탐색기인데, 여기 보면 시작 단추 옆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폴더, 황활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얘하고 얘는 모양이 좀 많이 틀리죠. 일반적인 폴더는 그냥 노란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파란 띠가 둘러져 있어요. 얘가 바로 탐색기예요. 탐색기. 쟤는 폴더가 아니에요. 쟤를 클릭하면
컴퓨터 속에 어떤 저장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파일 탐색기 클릭. 제가 아까 열어봤던 게 있네요. 탐색기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렵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원래는 어디 있냐면 이 윈도우즈 들어가시고 W 그룹의 윈도우즈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 시스템, 여기에 있어요. 파일 탐색기가.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컴퓨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들이 여기 주로 있고, 저희는 탐색기가 여기 작업 표시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들어갔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탐색기를 열었는데 이 탐색기는 어느 위치에 어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어요. 탐색기라고 안 떠요. 지금 처음 열었을 때만 탐색기라고 뜨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꿔주면 이름이 바뀌죠. 그죠? 그리고 이 창에 모든 것들은 창의 형태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 이 파란 부분은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위치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바탕화면으로 제가 이동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보이는 메뉴가 여기죠. 파일, 홈, 공유, 보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메뉴를, 지금 열려있는 창들을 어떤 형태로 볼 건지 볼 수 있는 메뉴. 우리가 보통 메뉴가 바탕화면에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빈 곳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메뉴를 봤지만, 이렇게 창 형태로 열렸을 때는 보이는 이곳이 여기가 다 메뉴예요. 여기가 다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클릭할 거 없이 그냥 요거 클릭하면 새 폴더 생기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해서 얘를 클릭하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해서 이름 바꾸기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얘네들은 메뉴가 모여있는 창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른쪽 클릭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꾸고 삭제하고 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색기는 이렇게 창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어느 방에 들어와 있는지. 물론 제목 표시줄에 바탕화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탕화면의 진짜 위치는 내 PC의 바탕화면 이 순서가, 경로가 쭉 나와요. 그 여기서 내가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7회차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PC의 바탕화면에 7회차까지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이렇게 있죠. 왼쪽 같은 경우는 탐색창이라고 해요. 탐색창.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속속들이 있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큰 틀만 보여요. 큰 틀만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서 큰 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자세하게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탐색창, 여기는 파일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못 찾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 이 방 안에서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걸 검색해서 바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탐색창에 대해서, 탐색기에 대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제가 좀 봤고, 근데 우리 지난번에 USB 저장했었잖아요. USB에. 자, 이 상태에서 USB 꽂아 볼게요. 자, 여기 홍길동 하나 생겼죠. 그죠? USB가 요즘에는 꽂는 그 포트가 되게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꽂아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자, 또 꽂았어요. 그랬더니 얘 지금 USB가 얘도 USB, 얘도 USB예요. 지금 두 개가 잡히죠. 더 꽂으면 더 나와요. 계속.
저는 지금 현재 본체 앞면에 윗면에 있거든요. USB 꽂는 곳이 윗면에 3개가 지금 꽂힐 수가 있어서 하나는 무선 이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꽂혀 있고 나머지 얘네들 지금 2개를 제가 꽂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저장하실 때 저장 위치만 잡아주면 여기 USB에도 저장할 수 있고 여기 USB에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그 얘네들은 뽑으면 또 사라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동식 저장 장치다. 이렇게 얘기해. 이동식.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크게 할 게 뭐냐면 지웠던 것들을 이제 탐색기 화면 지금 좀 봤고, 그 다음에 뭐 폴더 옵션 변경은 이걸 제가 왜 썼을까요? 일단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검색. 자, 검색하기 전에 탐색기에서 보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탐색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시작 단추 옆에 여러분들은 밑에 있을 거예요. 자, 작업 표시줄에 탐색기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에서 지금 요거 말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바탕화면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탕화면 아니면 왼편에서 바탕화면 왼쪽에서 여기가 탐색 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바탕화면을 터치를 했고 이 오른편에 보이는 게 총 14개의 항목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게 14개가 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틀리겠죠? 컴퓨터가 틀리니까. 컴퓨터 기초를 클릭하면 11개 항목, 여기 11개 있다는 뜻이고 파워포인트 활용 클릭했더니 31개 항목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게 몇 개 있는 이 밑에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방법.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작게 보이죠? 여기 있는 애들이. 요거는 어디서 설정을 해주시냐면 여기 위에 메뉴를 잘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홈, 공유, 보기 이렇게 있어요.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일단 보기라는 메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런 그림들, 크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볼 건지 우리 지난번에 바탕화면에서 보기 할 때 이 아이콘을 크게 볼 건지 작게 볼 건지 뭐 숨길 건지 이런 메뉴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탐색기 창이 열렸어도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볼 건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보기는 그런 메뉴를 이 파일들을 어떤 형태로 보여주는지 직접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기 클릭. 보기. 저는 현재 지금 그 자세히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로. 그래서 이렇게 작게 제목이 되어 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떤 형태고 크기는 어떻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 아주 큰 거부터 한번 차례로 클릭해 볼게요. 어이구, 벌써 커졌네요. 아주 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림 같은 경우는 미리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고 얘네들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미리 볼 수는 없어요. 미리 볼 수는 없고 그 대신에 이렇게 줄쳐 있는 거는 메모장에서 만든 파일 요거는 엑셀 요 그림이니까 미리 보이고 얘는 파워포인트 얘는 한글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잘 보이죠? 그림도 미리 보이고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은 정말 아주 큰 거고 그냥 큰 아이콘은 똑같이 보이는데 조금 작죠 아까보단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아이콘은 이렇고 근데 우리가 큰 아이콘 아니면 주로 자세히만 써요. 대부분. 왜냐면 큰 아이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같은 게 미리 보이기 때문에 그림을 선택할 땐 좋아요.
근데 자세히를 보는 이유는 이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 언제 작업했는지 어떤 극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히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큰 아이콘 아니면 자세히를 많이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을 열었을 때 제 거하고 화면이 틀려요 라고 하시면 보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목록 중에서 어떤 형태로 볼 건지만 골라주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 자, 내용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도 대충 보이네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쓴 게 없으니까. 요거는 표지판, 얘는 토끼.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자세히나 큰 아이콘을 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옵션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폴더 옵션은 어디냐면,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옵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 옵션이라는 창이 떠요. 폴더 옵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일 탐색기가 즐겨찾기에 있기도 한데 뭐 내 PC에서 할 건지 뭐 이런 거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세요.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만 보시고 굳이 요거는 괜히 헷갈리게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아까 폴더 옵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검색 한번 해볼게요. 검색.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시간에 그 토끼라는 그 그림판에 있는 파일을 저장했잖아요. 근데 막 하시다 보면 어디다 저장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검색하는 방법. 자,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여기 시작 단추 옆에 보면 돋보기 그림 있을 거예요. 돋보기. 여기. 자,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어디다 입력하나요? 라는데 이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제가 이 위에 있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돋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떠서 여기에다가 토끼라고 쓰면 그러면 여기 만든 게 나오죠. 토끼 그리기. 토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적어드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다른 거. 지금 뭐 예제 파일이나 뭐 있는 그림들 중에 토끼라는 그림이 있나 봐요. 제 PC에. 그래서 걔네들이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 그쵸? 토끼라고 검색했더니 토끼에 관련돼 있는 검색 결과가 나오고 클릭해 보시면 바로 뜨네요. 이렇게. 정보를 좀 보려고 했더니 자꾸 엔터까지 치셔야 돼. 아이고. 여기 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자, 토끼는 언제 만들었고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맞다 이거 내가 찾으려고 했던 파일이구나 하고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폴더도 그렇고 지금처럼 파일도 그렇고 어디다 저장했는지 잊어버리셨을 때 저렇게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또 저장했던 폴더 컴퓨터 기초. 자, 이렇게 했더니 컴퓨터 기초라고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더도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돋보기 클릭하셔서 직접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도 혹시 USB 지금 갖고 계신가요? 자, USB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본체에다 하나 꽂아 볼게요.
자, 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교육장에서 대면 교육을 받게 되시면 USB 이제 쓰실 줄 알면 USB를 가지고 가세요. 항상 가져가셔서 교육장에서 편하게 바탕화면에 저장하시고, 아니면 또 선생님들마다 어디에 저장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저장 위치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세요. USB에. 그러면 이 파일이나 폴더를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탐색기를 열어보세요. 지금 USB 꽂았어요, 저는. 자, 탐색기를 엽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열어보세요. 예전에는 여기 위에 있는 메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동 위치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선택하면 어디로 이동할 건지 어디로 복사할 건지 바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위치만 잡아주시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일단은 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다 이동하실 거예요. 어딘가로. 그랬을 경우에 얘 하고 이동하고 얘 클릭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한 번 클릭한다는 거는 무언가 선택할 때 쓰죠. 주로. 더블 클릭은 열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보통 선택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바다와 신선로 이거 두 개를 선택하고 싶은데 계속 한 개만 선택되고 다른 건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랬을 경우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두 개를. 자,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키보드 그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클릭하실 때 눌러야 되는 키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주로 이 왼쪽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 시프트 키는 오른쪽에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컨트롤 시프트를 오른쪽 걸 쓰면 불편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실 때는 주로 왼쪽 거를 쓰시는 게 편리하세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시프트 컨트롤은. 얘네들은 잘 쓰는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왼쪽에만 있는 거고, 주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 키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애들을 선택할 때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클릭한 애들만 선택이 돼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그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신선로 클릭, 엑셀 클릭, 워드패드 클릭, 파워포인트 클릭. 어때요? 분명히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됐던 애들이 이렇게 얘도 선택, 이게 선택이 됐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이동하면 되잖아. 그죠? 이동. 그럴 때 쓰는 키가 컨트롤 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열 몇 개인데 이거를 다 일일이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열 몇 번 해야 되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누르는 키는 시프트 키예요. 연속적인 것.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른 채로 마지막 한글을 누르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죠. 이해되세요? 시프트 키는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처음 거와 중간에 시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 것만 선택해주면 다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애들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클릭, 시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다 선택되죠. 그리고 컨트롤 키는 클릭. 얘는 지금 색깔이 파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시긴 할 거예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애들은 컨트롤 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컴퓨터 쓰시면서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글자 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많이 쓸 거예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그래서 이 키보드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시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중 선택, 여러 개 선택할 때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밑에다 좀 적어 드릴까요? 비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그죠? 연속적인 시프트 키. 이렇게.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USB를 꽂아놨죠. USB를 꽂아놨는데 지금 얘를 움직이면 지금 저는 컴퓨터 기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파일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USB 홍길동이라고 보이죠. 얘를 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 선택하고 이동 위치 고르고 이게 더 복잡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저는 그냥 드래그를 할게요. 얘 선택해서 홍길동 폴더에 옮기려고 하면 얘를 꾹 누른 채로 이렇게 홍길동이 파랗게 잡히죠. 로컬 디스크 C 말고 홍길동이 잡혀야 돼요. 정확하게 홍길동.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미 있군요. 다른 거 해볼게요. 지금 있었어 이미. 토끼를 한번 해볼게요. 토끼를 일로 옮겨요. 또 있네. 잠깐만요. 뭐 있는지 제가 볼게요. 은근히 많네요. 이거 저 지울게요. 지웠어요. 자, 지우고 다시 자,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 안에 있는 걸 지금 옮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그 USB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이걸로 움직여서 아니면 마우스 휠로 왔다 갔다 움직여도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홍길동이라는 USB 아마 본인 이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림이라는 애를 여기다 옮기고 싶다. 그러면 왼쪽 꾹 눌러서 홍길동이 파랗게 됐을 때 놓으시면 돼요. 가죠? 근데 이렇게 옮기는 거는 복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있고 홍길동 안에도 그림이 있죠. 우리가 교육장에서 수업 들으시다가 집에 가실 때 다음에 그 파일을 안 보면은 이동시켜서 아예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내일 다시 오기 부탁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저장해놓고 다음 시간 또 와야 되죠. 그쵸? 그럴 경우는 복사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복사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드래그해서 들어왔더니 홍길동 방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아까 상태로 가고 싶어요. 컴퓨터 기초방 안에. 바탕화면에 있잖아요. 그럼 두 번 들어가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화면에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클릭. 이렇게 다시 왔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우고 싶은 게 있다. 지우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선택하고 알림이라고 잠깐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죠. 토끼 한번 지워볼게요. 자, 토끼를 선택하시고 토끼. 자, 이 토끼는 바탕화면 컴퓨터 기초 폴더 안에 있어요. 여기. 자, 토끼 클릭하셔서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X표로 삭제 있죠. 그죠? 여기를 클릭해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메뉴가 있네요. 자, 하나는 휴지통으로 이동할 건지 물어보고 또 하나는 완전히 삭제할 건지 두 가지를 물어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일단은 무조건 휴지통으로 보내세요. 무조건. 왜냐하면 지워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 있어요. 완전 삭제해놓고. 그래서 휴지통에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휴지통 한번 더 뒤져보고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정말 지워도 되겠다. 그럴 때 완전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끼 선택하고 삭제해서 휴지통으로 이동 클릭. 그 여기에서 잘못 누르면 완전 삭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위험하니까 여기서도 오른쪽 버튼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서도. 자, 지난번에 저장했던 표지판 요것도 있으실 거예요. 자, 표지판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삭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없었어. 이러면은 완전 삭제가 아니라 휴지통으로 가요. 그냥 휴지통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 자, 이번에는 바다라는 그림 지어볼게요. 바다. 근데 사실 마우스를 잡은 상태에서 또 키보드로 이동하는 건 좀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또 키보드를 쓰실 경우도 생기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지울 때는 무슨 키를 누르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마지막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져요. 얘를 누르면. 얘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다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빵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얘네들은 어디로 갔냐면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다 있으실 거예요. 바탕화면에. 자, 휴지통 더블 클릭. 자, 이 휴지통은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좀 메뉴가 단촐하긴 해요. 그죠? 단촐하긴 해도 얘도 네모난 창 똑같이 창 모양으로 떠요. 창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린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이 창의 제목 표시줄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 파란색 줄에 보면 휴지통 이렇게 써 있죠. 그 얘는 휴지통에 들어온 거고 컴퓨터 기초 그러면 컴퓨터 기초방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메뉴는 뭐냐면 여기서 휴지통을 비우시게 되면 정말 완전히 삭제되는 거. 완전 삭제. 그 다음에 항목 복원이라고 있죠. 복원. 전체를 복원할 건지 아니면 선택한 것만 복원할지는 지금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 아 잘못 버렸다. 잘못 삭제했다. 다시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복원을 하시면 돼요. 복원을. 자, 저는 토끼를 한번 살려볼게요. 토끼. 자, 토끼를 선택하고 여기 선택한 항목을 복원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같이 볼까요? 이렇게. 컴퓨터 기초 폴더에서 지금 지웠죠. 자, 토끼를 선택하고 선택한 항목 복원을 클릭하면 여기로 바로 들어오죠. 여기로. 자, 다시요. 바다 여기 분명히 없죠. 컴퓨터 기초 방안에 바다라는 파일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휴지통이 와 있어요. 얘도 복원해 볼게요. 바다 클릭하시고 선택한 항목 복원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복원은. 다른 위치로 안 가요. 원래 있던 위치로 복원이 가요. 근데 나는 원래 있던 위치 말고 여기다 뒀으면 좋겠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빼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복원을 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 복원과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잘라내요. 휴지통에서 잘라내서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잘라내기. 좀 흐려졌죠? 자, 여기 빈 곳에다 대고 난 바탕화면에 붙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 여기다 대고 오른쪽 붙여넣기. 이게 분명히 평상시에는 안 보였던 메뉴인데 지금 잘라내거나 복사하기를 클릭하면 얘가 활성화로 바뀌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 방이 아니라 그냥 바탕화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붙여진 거죠. 자, 제가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복사의 개념은 원래 있던 위치에도 있고 붙여놓기 한 위치에도 있는 거죠. 복사는 여기저기 두 군데 다 있는 게 복사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잘라내기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원 대신에. 잘라내기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동되는 거죠. 얘는 이동되는 거예요. 붙여넣기. 잘라내기는. 그래서 복사는 두 개가 생길 거고 잘라내기는 위치만 바뀐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휴지통에서 휴지통은 우리가 지우면 완전 삭제가 아니고 휴지통에 보관이 돼요. 그 파일이 될 수도 있고 폴더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용량이 좀 큰 동영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관을 못해서 그냥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바로 삭제가 되는 거죠. 근데 휴지통에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삭제 방법. 이건 지난번에 적어드렸으니까 제가 이건 뺄게요. 휴지통에 있는 애들을 복원할 수 있었죠. 그쵸? 복원은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죠. 근데 휴지통에서 잘라내기를 하면 원하는 위치로 되돌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일단 잠시 숨기고. 문제. 자,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드는데 제목은 테스트라고 해서 만드시고, 메모장 열어서 실행해서 내용은 저장 연습 이렇게 쓰시고, 자, 이게 문제예요. 결국 뭐냐면 폴더 만들고 그 폴더 안에 메모장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못 하시겠다고요? 자, 제가 그러면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라. 이름은 테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바탕화면에서 만드는 방법 간단했죠.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폴더 하고 이름을 테스트 끝.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만들어 놓은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저장 연습이라고 내용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해라 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요거를 저장 연습이라 썼다 치고 얘를 저장해 볼게요. 얘를 이게 메모장 열어서 쓰라고 한 얘기예요. 메모장에다 글을 좀 쓰고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테스트에다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저장은 어떻게 해요? 파일 클릭, 저장 클릭. 자, 위치가 바탕화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탕화면이죠. 여기.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저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여기 바깥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따닥하고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이름 뭐였죠? 실습 파일 이름은 실습. 자,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폴더로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기만 했죠. 지금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까지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실습이라고 써주시면 위치하고 이름은 지금 지정한 거죠. 그럼 마지막에 저장만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닫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테스트 더블 클릭 여기 안에 실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열어봐야지 하면 어때요?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썼던 내용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해보세요. 잘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고 저장하는 거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서 자꾸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목 저 앞으로 이제 이것저것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폴더 파일을 좀 자유자재로 잘 저장하시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지만 또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럼 요거 하나 더 저장해 볼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바탕화면에 우리가 여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저장을 했잖아 이미. 근데 나는 USB에도 하고 싶어요 하면 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한 번 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에 저장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저장을 클릭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다른 곳에 저장을 할 거잖아. 그쵸?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면 또 물어봐요. 어디다 할 건데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왼쪽에 홍길동이라는 폴더 있었죠. 그쵸? 여기를 클릭해서 이름은 그대로 둔 채로 저장하시게 되면 지금 볼게요. 테스트 안에도 실습이 있고 그 다음에 USB 찾아볼게요. USB 여기 홍길동 홍길동 안에도 실습이 있죠. 그쵸? 같은 파일인데 바탕화면 테스트 안에도 있고 USB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내가 다른 곳에 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다 저장하고 저기다 하고 여러 군데 계속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장하는 거는 많이 해봤고 파일 폴더 개념 그 다음에 위치 이동하는 방법 좀 자세하게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잘 쉬었다 오셨어요? 자, 그러면 수업 이제 두 번째 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설문조사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문조사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화면 하단에 설문조사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가 유튜브 화면이면 여기 아랫부분에 요건 제가 미리 5월 달에 지금 캡처해 놓은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컴퓨터 기초 7회차로 지금 뜰 거고, 이 아래 보시면 출석 체크라고 아마 바로 보이실 거예요. 출석 체크. 그 다음에 설문조사라는 글만, 여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한데 아마 설문조사라고 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링크 주소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화면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 아래로 설문조사 이 주소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럼 이 주소를 이제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 링크 주소를 터치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요렇게 보일 거예요. 요렇게 보이실 거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컴퓨터 기초 완전 정복하기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 화목 오전 10시부터 12시 요게 지금 보이실 테고, 이 기초 과정 이름 써 있는 끝부분에 보시면 설문조사 참여하기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얘를 터치하시고 여기에다가 1234라고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설문조사 비밀번호 넣어주셔야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1234 쓰시고 그 다음에 설문 참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라고 뜨면 기초자료부터 먼저 두 문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설문조사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하의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청하고 계신 채널, 저는 채널 2죠. 그죠? 그 채널 2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 동그라미 원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점이 찍혀요. 점이 찍혀서 해당되는 답칸에 지금처럼 클릭을 해주시면 답이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중 어느 교육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뜨는데 대면 교육이든 비대면 교육이든 아니면 둘이 혼합해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수업도 하는 이런 혼합형 교육을 원하시면 이 세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번부터 쭉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칸에 클릭해서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9번 같은 경우는 향후 듣고 싶으신 강좌는 무엇입니까? 라고 뜨죠. 이랬을 때 여기 보면 뭐 OA 과정, 스마트폰 활용해서 쭉 이 과정명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과정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기타 의견을 클릭해 주셔서 여기에 직접 배우고 싶으신 강좌명을 써주시면 돼요. 요 칸에 기타 의견을 클릭했더니 여기에 지금 커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직접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에요. 교육과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라고 돼 있어서 이 10번까지 쭉 써주신 이후에 마지막에 설문 제출하기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설문조사는 끝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라도 빠진 곳이 있으면 이렇게 떠요. 설문지 몇 번을 체크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뜨기 때문에 이동하셔서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설문 제출하기 오 클릭해 주시면 이제 설문은 끝나요. 이렇게 해서 매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들으시게 되면 첫날에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수업 듣는 계속 그때그때마다 출석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2회차 정도 남았을 때 설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정보화 교육 뭐 일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문조사는 이제 닫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그 정보화 교육 신청 기간인데 이번에 신청 안내문부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월달 성동구 국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두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두 가지로 이제 7월 달에 모집을 할 예정이 이제 모집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게 일정이 조금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조금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마지막까지 대면 교육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다가와서 이제 대면 교육으로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급하게 바꾼 거라서 선착순이에요. 대면 교육은. 그래서 이번에 접수 안 되신 분들은 8월 달에는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결정이 늦게 나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또 다시 온라인으로 바꾸고 막 이런 사례가 지금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일정이 조금 늦게 안내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그 대면 교육은 그렇다고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백신 1차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물론 다 맞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실 수 있고 1차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6월 17일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만 가능하세요. 6월 18일, 19일에 접종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시고 저희가 수업 이제 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아마 이 접종 확인증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단 뭐 교육장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교육비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무료 대상이 55세 이상,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터민, 결혼 이민자 이런 식으로 무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7월달 이 대면 교육이 코로나 그 접종하신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55세 이상이실 거예요. 55세 이상. 나머지 분들도 혹시 미리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능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접수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600-1901에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구청 교육장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7월 일정표를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같이 섞어 놓으면 또 이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대면 교육은 지금 예전에 6월 달이죠. 우리 이번 달에 그 채널 1에 진행했던 그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 1 과정을 그대로 성동구청 5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수반 2개, 화목반 2개, 금요반 하나 해서 기존처럼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우리가 성동구청 교육장이 좌석수가 30좌석이 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거는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 그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좌석수 대비 반 정도만 50% 정도만 접수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착순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음 단계 소개해 드릴 거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기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받으셨으면 다시 기초 과정 신청하셔서
대면교육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초반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기존처럼 채널 2, 채널 3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월수 2개, 화목 2개, 금 요거는 채널 2, 그 다음에 월수반만 3개 있는 곳은 채널 3 이렇게 진행되니까 잘 보셔서 원하시는 강좌, 대면 교육이 됐던 아니면 온라인 교육이 됐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컴퓨터 기초 몇 번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뭐 인터넷 기초 정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 그 다음에 뭐 과정들 좀 안내해 드리면서 접수 일정들 좀 소개를 드렸어요. 전화 주세요. 이거는. 자, 이제 우리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는 그림판에서 일반적인 평면 그림을 이제 그려서 우리가 토끼 그림 그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그릴 거냐면 3D 그림판이라고 윈도우 10에서만 가능한 또 그림판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판이 어떤 건지 한번 직접 열어보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세요. 시작 단추. 자, 누르시고 3D 여기 3D 뷰어라고 있죠. 그쵸? 저희는 그림판 3D라는 곳으로 갈까요? 그림판 3D. 자, 그러면 쭉 이렇게 내려 찾지 마시고 그룹명 중에 아무 그룹명이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클릭해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그림판이니까 여기 가나다순, 기억이가 있죠. 기억. 클릭. 자, 그러면 기억 그룹에 계산기도 있고 그림판 3D도 있죠. 자, 그림판 3D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저처럼 흰색 도화지가 예전에 그냥 그림판하고 비슷하게 일단 뜨죠. 근데 여기 위에 메뉴들을 보시면 메뉴가 조금 틀려요. 뭐 브러쉬도 있고 2D 쉐이프, 3D 쉐이프에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쓸 수 있는 메뉴들이 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화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보고 3D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우리 그 그림판에서는 페인트통 부어서 노란색 배경을 깔아놓고 토끼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할 건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처음에 여기 메뉴 보시면 브러쉬에 선택이 돼 있죠. 브러쉬에. 그러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보여요. 얘를 클릭하면 얘에 해당되는 모양. 그죠? 각각 해당되는 메뉴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저희는 브러쉬를 클릭하셔서 여기 어떤 브러쉬를 선택할 건지 마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림들이 쭉 있죠.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요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께 조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좀 두툼하게 이제 먼저 배경을 색칠할 거예요. 직접. 얼룩덜룩하게. 그래서 두께를 여기 클릭하셔서 50, 10배로 늘려줄 거예요. 10배로. 여기에 쓰셔도 되고 여기 막대기 있죠. 그쵸? 얘로 이동해서 움직이셔도 돼요. 얘로. 자, 두께는 50.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불투명도라고 돼 있어서 100%라고 돼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색칠했을 때 진하게 보이죠. 그죠? 뒤에 부분이 전혀 비치지 않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색칠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약간 투명하게 할 거예요. 투명하게. 그럼 여기 불투명도가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40 정도로 쓰고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40 쓰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죄송합니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겹쳐서 해서 쭉 채우세요. 자, 이렇게 색칠해 보세요. 마우스를 띄었다 다시 누르면 이렇게 겹쳐지죠. 색깔이. 누른 채로 비비고 또 띄고 누른 채로 비비고 이렇게 누른 채로 비벼서 띄었다 눌렀다 해서 여기 쭉 채워주세요. 자, 얼른 채워보세요. 좀 채울 게 많죠. 자, 이렇게 채웠어요, 저는. 자, 여러분도 채우세요. 빈 곳 없이. 이게 배경으로 지금 깔아줄 건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채워보세요. 저는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한번 이제 하나씩 한번 채워볼 텐데, 자, 이제 브러쉬에서 전체적인 종이, 도화지에 배경을 그러니까 색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색칠을 하려고 하면 불투명도를 100%로 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서 칠하더라도 한 가지 톤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취향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여기 브러쉬 옆에 보시면 2D 쉐이프, 3D 쉐이프가 있어요. 2D는 평면 도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평면. 저는 3D로 할 거예요. 3D. 자, 3D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3D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 저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도형 말고 다른 그림들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열기 클릭. 자, 그러면 이상한 동물들 그림도 있고 꽃 그림, 뭐 휴대폰 되게 많죠. 노트북이네요. 자, 노트북 해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영어로 좀 써볼까요? 스노우맨. 자, 좀 한참 찾으셔야겠네요. 자, 이거 써보세요. 자, 어느 정도 쓰셨죠? 쓰시고 나서 엔터를 빵 치면 스노우맨에 해당되는 검색 결과가 보입니다. 이렇게 눈사람. 그죠? 밑으로 좀 내려보셔도 더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뭘 그릴 거냐면 요거 해피 스노우맨 있어요. 해피 스노우맨. 얘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오죠.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 크기를 요 조절점, 각각 조절점이 이렇게 있죠. 조절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춰 두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단 크기를 적당하게 적당한 사이즈로 이 정도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 그림 위에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좀 한 번씩 흔들어 볼까요? 얘는 이렇게 얼핏 보면 회전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3D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앞뒤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이렇게 잠깐만요. 얘는 변함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 화살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여기도 올려놓고 이렇게 바뀌나 봐요. 그죠? 자, 요거는 왼쪽, 오른쪽에 뱅글뱅글 도는 형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 뒤에 있는 배경판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통과하네요. 그죠?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평면 그 도화지에 다 보여야 되니까 그냥 기존처럼 두께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마우스를 올려놓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가 보여요. 그럼 이제 여기다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Y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X축, 여긴가요? 아랫부분이 Y축이죠. 그쵸? 여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숫자가 보이시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23도로 맞춰보세요. 23 이렇게 살짝 틀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편에 있는 X축은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여기도 숫자가 지금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도 나왔다가 플러스도 나왔다가. 자, 저희는 플러스 10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회전축은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아보세요. 자,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브러쉬에서 배경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3D 쉐이프였죠. 그쵸? 3D 쉐이프에서 이 눈사람 검색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눈사람에다 스티커 좀 붙여볼게요. 스티커. 자, 스티커는 여기 3D 쉐이프 옆에 보시면 스티커, 지금 저 순서대로 쭉 하는 거예요. 자, 스티커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그 제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내용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클릭했더니 질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선택되어 있는 게 이런 모양들이 질감인 거죠. 이런 모양들이. 저희는 질감 말고 질감 왼편에 요거 스마일 그림 있는 거를 터치하시면 여기는 스티커만 이렇게 쭉 떠요. 자, 요거 클릭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얘 클릭하면 스티커, 얘 클릭하면 질감, 얘 클릭하면 스티커 사용자 지정에서 저장되어 있는 스티커도 부를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스티커를 선택해서 첫 번째 별 모양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트 일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별을 선택해서 여기 줄 있죠. 위아래 줄 있죠. 요 가운데다 그냥 이렇게 별 모양을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접히는 모양까지 표현이 되는데, 맞나요? 스티커에 접히는 부분까지 지금 표현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V체크, 얘를 클릭하면 끝,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V체크까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눈사람 그림은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을 좀 써볼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볼 텐데 여기 스티커 옆에 보시면 텍스트라는 메뉴 또 보이시죠? 자,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또 옵션 창이 또 떴어요. 그래서 2D가 아니라 우리 3D 요거 오른쪽 거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자, 3D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다 직접 쓰시는 거예요. 메리 한영키 먼저 바꾸세요. 메리 엔터 크리스마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을 전체적으로 모양도 좀 바꿔보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뭐를 클릭해도 글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뒤에서부터 할게요. 여기 조절점이 있으니까.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쭉 끌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떤 형태로 변형을 줄 건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지금 현재 글자 글꼴 빼고 이거 말고 HY 시리즈 중에서 포스트 HY 포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모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골라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자 크기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글자 색깔이에요. 이게 지금 블럭 잡혀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잡으면 하얗게 보이죠. 원래는 검정, 블랙. 여기를 클릭하셔서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갈색 모양 같은 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 자, 이랬더니 여기 3D 형태로 바뀌어 있어서 요 축이 생겼어요. 아까 우리 이 눈사람도 선택하면 주변에 막 보이죠, 그쵸? 얘도 지금 이 3D 형태로 지금 바뀌어서 똑같이 이렇게도 바꾸고 너무 바꿨네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 눈사람처럼 조절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아랫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이것도 23 요 정도 23 그 다음에 오른쪽 핸들 요거죠. X축 자, 얘도 이렇게 움직이셔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에다가 질감 효과라는 걸 한번 줘볼 텐데 질감이 아까 보면 장판 같은 거 얼룩덜룩한 장판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져 있는 글자는 밤색으로 제가 선택을 한 부분인데 단색이죠. 그러니까 갈색 계열의 단색. 근데 여기를 우리가 그 한번 질감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제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도구모음, 여기가 도구모음이죠. 도구모음의 스티커를 클릭합니다. 스티커 클릭. 저희 좀 전에 요거 스티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보이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질감이죠. 질감. 질감을 클릭해 주시고 밑에서
모래라고 써져 있는 두 번째 거 요거 선택하시면, 여기 왼쪽에서부터는 세 번째 거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거 요거. 자, 요거를 클릭해서 내가 이 질감을 입히고 싶은 데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글자가 이렇게 입혀지죠. 신기하죠? 자, 다시 스티커의 질감 요거, 그 다음에 모래를 선택해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글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글자에 잘해야 되게, 이게 벗어나면 뒤에 그림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글자가 잘 바뀌나 보세요. 글자 색을 이렇게 바뀔 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메리 여기만 지금 넣었어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글자에다 질감을 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다가 눈 내리는 걸 보여줄 거예요. 눈 내리는 모양. 그래서 동그라미 눈덩이를 이제 그리셔야 될 텐데, 여기서도 입체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3D 쉐이프를 클릭해요. 3D 쉐이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D 개체 중에 이 원통형, 구형이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 있죠. 그렇죠? 얘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클릭해서 여기서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색깔. 3D 쉐이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색깔을 넣어줄 텐데, 아이고, 색깔을 넣어줄 텐데 이미 하나 또 그려버렸네요. 여기 색 편집이라고 돼 있죠. 이미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색 편집을 클릭해서 흰색으로 골라주세요. 얘도 클릭해서 색 편집의 흰색. 크기는 마음대로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그리고 색깔 바꿔주고 이렇게. 자, 그려보세요. 자, 눈이 조금 펑펑 내리는 느낌으로. 자, 그리실 때는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쭉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누른 채로. 그래서 원하는 모양일 때 이렇게 놓으시면 완성이죠. 놓으시면. 그리고 색 편집은 흰색.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저는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만 더 이렇게. 자, 이렇게 몇 개 그려 놓으시고, 자, 이제는 이제 이 상태를 저장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 저장하게 되면 보통은 파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파일이라는 메뉴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저장하실 때는 여기 메뉴라고 보이시죠? 메뉴. 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메뉴를 클릭했더니 여기에 보시면 저장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도 있는데, 저는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자, 요거는 그 일반적으로 저장했을 때는 그냥 저 상태에서
이름 넣고 위치 넣고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는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비디오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다고 보이네요. 그죠? 이게 3D다 보고 또 움직이는 효과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 형태로도 저장이 가능해요. 자, 그럼 저희는 비디오로 한번 저장해 볼까요? 자, 비디오 클릭.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비디오는 어떻게 저장이 되고 mp4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몇 가지 그 메뉴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턴테이블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도는 형태로 보이고 그 옆에 스윙이라고 보이나요? 스윙.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스윙은 그냥 왔다 갔다. 턴테이블은 그냥 뱅글뱅글 도는데 얘는 그냥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살랑살랑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프 및 회전. 점프했다가 돌아서 내려오는 형태. 자, 근데 흔들림. 요건 요렇게. 지금 되게 다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떠오름은 어떤가 볼까요? 작아졌다 확 커지는 느낌. 제자리 돌기도. 자, 저희는 떠오름을 해볼게요. 떠오름. 자, 비디오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비디오 만들기. 비디오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바꿔줬냐면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메뉴를 떠오름으로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이것만 지금 바꿨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저장 클릭. 자, 저장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떠서 화면 왼쪽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휠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셔서 맨 위로 밀어서 바탕화면 찾으시면 돼요. 바탕화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컴퓨터 기초가 보이죠? 자, 컴퓨터 기초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지금처럼 보시는 거 보면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까지 들어오셨죠? 제가 이거 확대를 또 꺼졌네요. 여기 컴퓨터 기초까지 들어오셨으면 이 밑에 제목 없음.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눈사람 써볼게요. 눈사람. 아이고. 한영키 바꾸셔서 눈사람 쓰세요. 자, 위치는 바탕화면의 컴퓨터 기초. 파일 이름은 눈사람. 저장하실 때는 어느 프로그램이든 정확한 위치, 그 다음에 파일 이름만 잘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눈사람 써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저장 클릭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고 있죠?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게 일반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때보단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제게 오늘 유난히 조금 말썽이네요. 컴퓨터가.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요게 끝까지 가면 이제 저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다 됐네요, 이제.
아이고 힘들게 저장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그 그림판 형태로 얘는 또 따로 저장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요것도 메뉴,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또 한번 저장해 볼까요? 요게 그림판인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두 가지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 아까 비디오 형태로 저장이 되면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만 저장이 될 테고, 이 그림판 형태로 저장을 해 두시게 되면 나중에 또 여기서 편집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그림판 해서 여기서도 눈사람, 이건 그림판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판에서 열어볼 수 있어요. 자, 저장 클릭. 얘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얘는 금방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두시고 여기 위에 최소화 버튼 터치 클릭하셔서 밑으로 좀 숨길게요. 자, 저희가 그 비디오 파일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눈사람 한번 열어볼 텐데,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눈사람 있어요. 눈사람 여기 있죠.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림판이 아니고 비디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재생 시간이 보이죠. 그죠? 한 10 몇 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14초짜리 영상으로 지금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그림판 3D였죠. 요번에 거는. 자, 처음에 일단 배경부터 우리가 색칠을 해줬죠. 배경을. 그러니까 그 메뉴를 보시고 그 메뉴 중에서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좀 작게 해놓고 이러면 또 메뉴가 다 안 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여기 순서대로 브러쉬 2D 아니고 이제 3D로 했으니까 3D 스티커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브러쉬 오른쪽에 크기였죠. 크기 두께 불투명 40%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D 쉐이프를 선택해서 검색란에 스노우맨이라고 검색했죠. 그 다음에 해피 스노우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각각 각 회전축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로 설정하죠.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는 스티커, 여기 3D 쉐이프 옆에 스티커 있죠. 스티커 선택해서 별 눈사람 위에다 그렸죠.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3D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썼죠? 입력 후에 글자 모양은 뭐 마음에 드시는 거 바꾸세요. 글자 모양,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3D 쉐이프로 들어오셔서 아이고 이게 안 바뀌네요. 3D 쉐이프 구형이라고 해서 눈사람 그렸죠. 그쵸? 구형 클릭. 눈이죠, 눈. 그 다음에 그리고 색도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뉴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비디오로 저장했죠. 비디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골라줬어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떠오름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 버튼, 저장 클릭하면 저장이 되죠. 비디오로. 자, 이렇게 했어요. 바탕화면 해볼게요. 자, 요거 저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폰으로 이거 사진 찍어 두시고 컴퓨터 기초 7회차까지 지금 배웠는데요. 다음 한 번 남았죠, 이제. 그쵸? 한 번 남아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다 배워보기로 하고, 오늘 설문조사, 그 다음에 접수, 수강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고, 수강 신청은 아마 기초반이라서 인터넷도 아직 안 들어가 본 상태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콜센터 1600-1902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